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속이 조금 풀린 날, 약간 콩나물국 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속썩였던 주식들이 오랜만에 반등을 좀 했어요. 네, 어떤 본연의 모습을 찾은 느낌? 드디어 옷 벗고 댕기다가 옷을 하나 입은 느낌? 네, 그런 느낌 조금 들었네요. 정말 싼 회사들인데 조금씩 이제 빛을 좀 보는 것 같네요. 이렇게 버티는 게 일이야. 엉덩이가 벌어다준 주식들인 것 같습니다. 참. 오늘 제가 그래서 오늘도 안 오르는 주식이 있었거든요. 관심 종목에서 지웠어요. 내 눈에서 사라지게 했어. 짜증나서 안 본다. 너 안 봐. 어차피 뭐 팔 것도 아니고 안 봐. 네. 참 그래도 오늘은 정말 다행이라 생각 드는 게 뭐 어제 미국 시장 빠진 거 뭐 나스닥 네. 빠진 것 대비해서는 오늘 좀 양호했고 그보다도 아시아 증시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일본이 1.8% 근데 하락했고요. 어제 일본은 그래도 그나마 2%인가 올랐잖아요. 2% 많이 올랐잖아. 근데 중국은 조금 심각하다. 그렇죠. 홍콩은 어제도 한 0.4% 정도 빠졌던 것 같은데 네. 상해는 조금 올랐죠. 근데 네. 오늘은 홍콩 상해 다 1%씩 지금 빠지고 1% 있습니다. 중반도 빠졌어요. A50은 1.66% 빠지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코스피는 0.4%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0.6%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5천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 1,300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늘 5천억 매수가 들어왔고요. 네. 코스닥에서 300억 매도했는데 외국인들 오늘 삼성전자를 1,300억 정도 제일 많이 샀고요. 네. 그리고 금융업을 좀 많이 샀네요. 카카오뱅크,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300억씩, 200억씩 네.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별로 많이 안 샀는데 주가는 꽤 많이 오른 편입니다. 오늘 네. 은행 지주사들이 좋았습니다. 네, 은행주들도 오늘 딱히 뭐 금리가 엄청 많이 오른 것도 아닌데 예, 오늘은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플레이션 분위기가 나면서 관련 업종들이 많이 좋았죠. 네. 기관차는 오늘 코스피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는데 코스닥에서는 1,0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제일 많이 오른 업종은 통신 업종입니다. 어제도 SKT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도 네. 3.7% 상승했고요. LGU 플러스 3.6%, KT가 2% 정도 상승했습니다. 철강금속도 요즘에 좀 괜찮습니다. 저희가 철강금속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을 많이 드렸죠. 중국이 철강을 생산 안 하면 한국의 최대 수혜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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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강이 오늘 7%나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대형주도 3%씩 네. 상승을 했습니다. 보험주도 많이 올랐습니다. 2% 정도 보험주 상승했는데 DB손보가 4.7%, 한화손보 3.7%, 하나생명 3.5%, 동양생명 2.7% 오늘 다 좋았고요. 여기까지는 다 싼 주식들이 오른 거예요. 오늘. 네. 굉장히 저렴한 주식들이거든요. 사실 철강, 건설도 많이 올랐잖아 오늘. 건설도 올랐죠. 건설 빼먹었네. 건설은 네, 업종 상위까지는 아니어서 건설업종 오늘 많이 올랐어요. 네, 개별 종목별로는 뭐 큰 네. 종목인데도 4%씩 오르고 있죠. 막 그랬죠. 그러니까 네. 싼 주식들이 오늘 많이 올랐다. 나는 싼 인생인가? 우리 저평가, 우리 채널도 약간 저평가라는 소리 듣잖아요. 그런가요? 모든 게 저평가야. 저평가를 좋아하다 보니까 모든 게 저평가돼. 그렇죠. 참. 그래도 우리 나침반은 고평가 해주십시오. 고평가 받기에 충분합니다. 그런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저만 저평가 하십시오. 네. 네. 그리고 운수 창고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는데요. 뭐 해운 업종이 오늘 많이 올랐네요. 흥하해운, 현대글로비스 4%씩, 페노션 2.7%, HMM도 2.5% 올랐고요. 항공주들도 이 업종에 속해 있는데요. 항공주들은 뭐 1% 조금 안 되게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뭐 내일부터가 이제 좀 거리두기 강화가 시작되죠. 네. 뭐 백신 안 맞으면 뭐 같이 밥도 못 먹고 뭐 그렇다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뭐 4인으로 다시 또 모임이 제한이 되는데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 이 웨이브가 마지막 웨이브. 그러게요. 네. 네, 뭐 자영업자를 위한 뭐 지원책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전히 좀 액수는 참 그래서 부족해 보이죠.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세금을 낸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준다잖아. 네. 그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 근데 미국은 뭐 사실 미국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얼마든지 네. 줄 수 있죠. 미국은 뭐 근데- 매출 손실분을 그냥 전부 다 커버해 주니까 엄청납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세금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네, 세금 낸 우리도 사람들한테. 세금 근거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부터 세금 내가 냈기 때문에 되받는다라는 어떤 세금에 대한 정감이 없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세금에 대한 정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나도 코로나 걸리면 세금 낸 거 해주나? 그럼 나 한 1년 쉬어도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세금 내는 거에 대해 약간 좀 아쉬움이 크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0. 몇 프로 안에 들 것 같은데 세금 내는 게. 그런가요? 꽤 많이 내죠. 아, 모르는구나. 선배 세금 많이 내는 거. 세금 저도 많이 걸어다니면 야, 본인도 적게 내지는 않으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네. 자,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은행 업종이 그 다음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보험주도 많이 올랐고 은행주도 많이 올랐는데요. 카카오뱅크가 1.3% 올랐는데 제주은행이 14% 올랐고요. 엄청납니다. 기업은행이 1.8%, 네. KB 3%, 신한 네. 하나 2%씩 올랐고요. 우리도 1.5%.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가 오늘 지수 오른 거에 상당폭은 은행에서 발생한 거예요. 네, 뭐 제주은행은 좀 워낙 특이해가지고요. 뭐 한 번씩 잊을만하면 나오는 인수 시나리오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의료 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KC텍이 3% 마이너스, SD바이오센서도 0.7% 마이너스 네. 났고요. 운수 장비 섹터가 그 다음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일진 하이솔루스, 현대중공업이 5% 4%씩 빠졌고요. 네. 뭐 SL 같은 이제 자동차 부품 업체도 2% 빠졌고 기아가 1.3% 마이너스, 현대차랑 현대모비스는 이제 뭐 보합 정도 유지를 했습니다. 네. 앞단에서 그 운수 장비 업체 중에 이제 해운 업종들이 해운 업 지수가 다시 조금 반등하고 있는데 요번에 반등하면 이제 조선 업체들 한번 잘 눈여겨 봐야 될 것 같아요. 비싼 그 선박의 수주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이제부터. 조선업체. 네, 비싼 선박의 수주가 있어야 됩니다. 대신에.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싼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허기가 가시자 다이어트 그 뭐랄까 이 몸매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조선 업체들이. 그래서 정크 푸드는 다 지금 중국한테 넘기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근데 진짜 좋은 걸 먹어야 돼.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원하는 만큼 안 먹혀진 것 같아요. 그것만 먹혀주면 조선주 그때는 투자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좀 애매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오늘 뭐 나스닥이 많이 빠지니까 국내도 이제 서비스 업종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뭐 SBS, J 콘텐츠리가 한 2%씩 빠졌고요. 카카오도 요즘엔 조금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우리는 좀 웃기지 않아? 나스닥에서 반도체 주식 빠지면 우리는 게임주가 빠져. 좀 그렇죠. 우리는 반도체 안 빠져. 걔네 그러네요. 반도체 지수 4% 빠져도 우리 반도체 안 빠져. 그간에 뭐 워낙 이미 많이 뺐으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 3위 업체가 하이닉스보다 지금 걔네 150조인가 그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네. 하이닉스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훨씬 큰 회사인데. 네. 좀 웃기는 거죠 지금. 네. 얘네 덕분에 지수가 방어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지고 떨어질 게 없어 우리나라는 이런 측면에서. 네. 뭐 어저께 뭐 영란은행이 금리를 또 올렸더라고요. 예. 0.1에서 0.25%로 3년 만에 인상을 했고요. ECB도 채권 매입을 3월경쯤에는 중단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뭐 긴축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어제도 뭐 나스닥도 영향을 받은 것 같고요. 예. 국내는 다행히 조금 방어를 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대출금리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다. 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코픽스 금리가 이 조달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은행들도 대출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겠죠. 그것도 있지만 총액 제한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왜냐하면 있죠. 대출이 귀해졌으니까 빚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야. 네. 대출이 귀하니까. 쓸 사람 써야 되니까 그것도 울미가 겨자 먹기라도. 그죠? 네, Q 측면이 막혀져 있으니까 뭐 P라도 올려가지고 뭐 수익성 방어를 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조달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겠죠. 네. 그리고 지금, 대출들이 다 코픽스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네. 은행들이 뭐 막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렇죠. 올리는 대로 다 올리면 정부에서 또 규제하겠지. 네. 네. 은행주들 오늘 오랜만에 조금 좋았고요. 그리고 철강 업종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대체로 경기 민감주가 오늘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철강 원자재 가격들이 전부 다 올랐어요. 좀 진짜 좀 네. 철강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물적 네. 분할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뭐 아르헨티나의 염호가 있잖아요. 요거 네. 기반으로 수산화나 리튬 상용화 사업에 좀 속도를 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 1조 원 정도 수준을 포스코 아르헨티나 법인에 증자를 해가지고 연산 한 2만 5천 톤 규모로 아르헨티나 공장을 내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네. 24년도쯤에는 준공할 예정이고요. 네. 2만 5천 톤 정도라고 하면은 전기차 60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양입니다. 네. 수산화 리튬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탄산 리튬 대비해서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 향상에 유리해서 최근에 수요가 좀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JP모건에 따르면 2024년부터는 리튬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 내에 있는 탄산 리튬 가격도 작년에 비해 올해 벌써 5배 정도 상승을 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고요. 네. 내년 이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철강주들도 한 3%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SK케미칼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급등했다가 쭉 빠졌다가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아니, 아직 너덜너덜해졌어요. 지난번에 상승한 이유도 이 싱가포르의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라는 곳에서 주주 서한을 보냈잖아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거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지분 좀 팔아라. 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 두 번째 주주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서한에는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 주식 매각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2개월 내에 시작하라. 네, 이런 명령조에 뭐 어구가 담겼다고 하는데요. 네. SK케미칼은 순자산 대비 지금 82% 정도 할인이 됐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약에 IPO를 하지 않았더라면 SK케미칼 주가는 지금 15만 원이 아니라 93만 원대에 있을 것이다. 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주주들은 14조 가까운 이익을 놓쳤을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SK케미칼이 이 지분 매각 요구를 처음에 받았을 때 이거 말고 무상증자랑 신규 배당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메트리카 파트너스는 반박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1,400만 주 매각하라 이런 요구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분율은 68.4에서 50%까지 낮춰라 이런 요구입니다. 사실 SK케미칼이 그 바사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했잖아요. 네,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네, 이것도 저거잖아. 일종의 자회사 분할 상장 아니야? 네, 이중 상장. 이중 상장이 더블 카운팅 되면서 이제 모 회사가 작살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내가 엘모 회사 내가 걱정된다 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미 얘가 나왔다니까요. 그렇죠. 뭐 선행지수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거래소에서 이 물적 분할 이후에 이중 상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려는 좀 움직임이 해야 형성이 되고 됩니다. 있잖아요. 해야 돼. 네. 네, 그래서 늦었어. 늦었다니까. 진짜. 많이 늦었죠. 아니 여기 나오려고 그러네. 네, 그래서 어제 SK 그 이노베이션이 좀 급등을 했잖아요. 네. 혹시 SK 온 자회사가 상장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쵸? 기대감이 오늘도 네.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대체로 2차전지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는데 SK 이노베이션만 플러스 1%로 마감을 했고요. 네. LG화학은 1% 빠졌습니다. 네. 뭐 LNF 에코프로가 3% 2%대씩 하락했고요. 뭐 나머지 소재 기업들도 뭐 조금만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NHN은 1대1 무상증자를 결정을 하면서 오늘 5.7% 상승을 했고요. 네. 뭐 유동성 확보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뭐 칭찬합니다. 네, 무상증자는 사실 별건 아니에요. 액면 분할이랑 마찬가지잖아. 네, 주식 수만 많이 늘리는 거죠. 회계를 여기 동쪽에서 서쪽으로 옮긴 거니까 네, 별건 아닙니다만 네. 주주 가치를 생각한다는 느낌은 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이 요즘 굉장히 좋은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최근에 언제였죠? 수요일이었나요? 그 중국에서 그렇죠. 이 여객기를 네. 개조해서 화물을 운송으로 쓰이는 거 요거 이제 그만해라라고 네. 명령을 했죠. 그러면서 다 원상복귀 시키라라고 했고 해외 항공사들도 이제 뭐 중국발 항공기든 다 대상에 포함이 되면서 네. 이거의 수혜는 대한항공 같은 이 화물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 네. 그리고 화물기 없이 기존의 여객기를 대체적으로 개조해서 쓰던 LCC들은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 추가적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5천억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국제선 이용객은 93% 줄은 상황에서 뭐 아직까지 개선이 될 여지가 아직 보이진 않는데 화물 운임은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신증권, 한투, KB증권에서 이 대한항공 4분기 영업이익을 전부 다 5천억대로 상향 조정을 시켰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이 가장 높습니다. 한 5,500억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이 이전까지 FN가이드 컨센이 한 4,300억 정도더라고요. 영업이익이 2조네 1년에 그럼. 네, 굉장히 많이 높였고요. 역대 가장 대한항공이 높게 분기 실적을 달성했던 게 2016년 3분기에 4,470억 정도입니다. 네. 네, 이때를 뛰어넘는 상황을 지금 코시국에 달성을 하는 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한항공은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0.7%. 요즘 뭐 이미 뭐 좀 선반영한 느낌 많이 들어서 주가는 네, 한번 세게 달려가지고 그다음에 힘이 없네요. 네. 네. 그리고 오늘 넷게임즈랑 넥슨 GT가
합병한다라는 소식이 네. 알려졌습니다. 둘 다 넥슨 코리아라는 회사가 대주주로 있거든요. 네. 2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 후에 3월 31일 기준으로 합병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존속 회사는 넷게임즈고 신규 법인명은 넥슨 게임즈라고 합니다. 네. 이번 둘 다 게임 개발사거든요. 예, 네. 둘이 합쳐서 뭐 개발 역량을 합쳐서 뭐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좀 되고요. 넷게임즈가 오늘 상한가 가고 네. 넥슨 GT가 26% 상승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오를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네, 오늘 게임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네. 네. 또 게임 회사 네. 인데요. SNK라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EGDC라는 회사인데요. 네. 상장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음. 근데 주가가 상한가를 간 이유는 공개 매수를 발표했습니다. 나 게임주가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 음. 게임주가 상장 폐지를 하다니. 저도 상패를 당해봤잖아요. 이런. 네. 근데 그놈의 새끼들은 가격을 하나도 안 올리고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아, 내가 진짜 첫 몰빵 투자가 거기서 망쳐져가지고 참나. 언제였죠, 그게? 한 10년 넘었어요. 네, 10년 넘었는데 회사 너무 좋은 거야. 시가총액 4천억에 영업이익 2,500억 나와. 말이 돼? 샀지. 영업이익 줄더라 1,800억으로. 비쌉니까? 아직도 사죠. 그또 줄어요. 1,000억으로. 그러더니 상패하더라. 아, 나 진짜 열받아가지고 손절 쳤습니다. 네. 손절로 공개 매수했습니다. 쌍놈 새끼들. 삐. 네, 오늘 이 SNK 대주주의 이 공개 매수 가격을 보니까 와 진짜 네. 상남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공개 매수가가 37,200원이거든요. 네. 어제 종가가 21,000원이었습니다. 네. 2배 조금 안 되는 가격에 사겠다 이런 건데요. 오늘 종가가 상한가 가서 27,35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36%가 더 올라야 상한가를 한 번 더 쳐야 대박이다. 네, 공개 매수가가 됩니다. 와, 공개 매수를 화끈하게 해주네요. 좋네. 네. 상 두 번 칠 정도의 가격을 그러니까. 공개 매수 해주니까 네. 주주들은 신났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진 거 아니야? 옛날보다 막 한 80%씩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래소 규정이 이 자진 상폐할 때는 최대 주주가 지분 95% 이상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갖고 있어서 네. 대다수의 주주분들은 여기서 매수 청구에 임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인텔 겔싱어 CEO가 반도체 공급난이 2023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말레이시아에 8조 원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네요. 네. 패키징 공장, 테스트 공장으로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하고요. 이 공장에서는 24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네. 또 내년 초에 미국이랑 유럽의 신규 공장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 이거 물린 사람 많네. SNK. 옛날에 물린 사람 많아. 근데 뭐 대체적으로 공개 매수가는 거의 최고가 근처네요. 네. 이제 회사 공개할 때 비슷한 가격이니까 되게 양심적인 회사다. 박수 쳐주고 싶네. 네. 네. 예. 자,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네. 드리겠습니다. 안녕. 어떡하냐.